자, 여러가지 미분법 9번 주기부 이어서 합니다.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y는 블라블라블라가 직선 y는 t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할 때 f'의 ELNO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금처럼 y는 무엇과의 교점의 x좌표를 ft다 라고 두는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이냐. 자, 여기가 y는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지 않고 대충만 그려보는 겁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t하고 만나는 이런 점을 x좌표 ft라고 하자. 이 상황을 잘 해석해보면 ft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된다? t가 된다 라는 뜻이어서 내가 만약에 이 친구의 이름을 gx다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게 바로 어떤 형태가 될까 하면 역함수적인 상황이 될 거예요. 왜? g에다가 무엇을 합성하면 f의 t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t가 된다. 그리고 역함수적인 상황을 발견하면 이 합성함수 항등식으로부터 미분 등등을 통해 쭉 찾아나가면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하고 싶은 게 f의 프라임에 ELNO니까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미분이나 한번 해보지 뭐. g 프라임에 ft 곱하기 f의 프라임의 t는 1이다. 맞죠? 그러면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t 자리에다가 ELNO를 집어넣은 거니까 g 프라임에 f ELNO 요거를 구하고 싶음. 그 다음에 거기다가 f 프라임에 ELNO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야. 맞냐? 자, 그러면 f의 ELNO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상황인지 말로 해줘. FELNO 자체가 무슨 뜻이냐? 뭐가 뭐일 때 어떤 걸 구해라는 뜻이야. y는 ELNO가 될 때인 x좌표가 바로 f의 ELNO가 될 거야. 그 말은 내가 역함수를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자, ln 25가 되게끔 하는 x를 대충 찾아봅시다. 3을 대입하면 18 더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이것은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의 3 곱하기 F'의 2 ln5는 1이다.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자, 따라서 마무리하러 갑시다. 따라서 F'의 2 ln5는 G' 3분의 1인데 G'이 뭐냐 했을 때 이게 G거든. 그치? 자,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3을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을 취할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분명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게 그대로 분모에 있고 그 다음에 걔를 미분한 4x 플러스 이거 분자에 있을 텐데 어차피 이거 뒤집을 거라서 1로 거꾸로 써봤어 미리. 거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겠지. 한 방에 걸려고. 자, 그러면 분모는 14. 그 다음에 분자가 아까 25였던 것 같아. 따라서 14분의 2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와 만나는 x좌표를 함수로 두면 역함수적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거 꽤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잘 봐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건 좀 쉬운 문제들이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날 겁니다. 자, 0초가 41 미만인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5x 플러스의 5. 그러니까 y는 t와 만나는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큰 점을 ft, t, 작은 거를 gt, t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다. 자, 3차수가 대충 이렇게 있는가 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수함수 y는 t가 이렇게 들어갈 건가 봐. 가장 작은 이 친구를 gt 그 다음에 가장 큰 이 친구를 fat 라고 합시다. ht라는 함수를 뭐라고 줄 거냐면 t 곱하기 ft-의 g의 t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나보고 구하는 것은 h'의 5를 구해라. 일단 뭘 구해야 될지 미리 좀 하기 위해서 미분을 좀 해둘게. h't는 미분하면 ft-의 gt 여기 뒤에 거 남을 거고
플러스 곱이 미분법이니까 뒤에 어떻게 되나 지연아? F 프라임 T 빼기 G.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일단 내가 뭐 구하고 싶냐면 F5, G5 이런 게 뭔지가 궁금하다 이거지. 자, 민주는 F5, G5란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여기서 F T가 5일 때 그치. 상수 함수가 Y는 5일 때의 시츄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구해줘야 돼. 자, 그걸 좀 먼저 구해봅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의 15x 플러스의 5라는 3차 함수가 는 5가 될 때 x로 묶으면 인수분해 될 것 같아. x 플러스 5 괄호 x 마이너스의 3 이퀄 제로야. 따라서 ft는 나왔다. 큰 게 ft래. ft 얼마임? 미안, ft가 아니고 f5 이건 얼마? 3 g5는 작은 거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일단 이 부분은 3 빼기 5니까 8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곱하기 5 괄호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F'T와 G'T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맞나?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상황이야? 요 F나 G라는 X좌표를 요 3차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T가 나온다. 바로 역함수적인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것을 또 식으로 관찰하는 게 안 헷갈릴 거라서 문제에 Y는 하고 주어져 있는 거에 이름을 붙입시다. 자, F랑 G랑 H 다 뺏겼으니까 이 친구를 잠깐만 KX라고 한번 넣을게. 오케이? 자, 그러면 K라는 함수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F의 T를 대입하면 뭐 나와? T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K라는 함수에다가 GT를 대입해도 뭐가 나오긴 해? T가 나오긴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합성해서 자기 자신만 역함수라면서요. 근데 일단 3차 함수 KX는 역함수가 없어요. 그다가 이렇게 보면 야, F랑 G는 다를 텐데 뭔가 똑같은 역함수 형태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역함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지? 이 부분은 이렇게 느낌을 해석하면 돼. KX를 정의역 전체로 보면 역함수가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1대1 함수인 구간으로 자르면 역함수를 디파인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극소점부터 오른쪽까지만 을 정의역으로 제한해서 이걸 K의 일부분이라고 치면 걔의 역함수가 누구다? FT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 그때보다 왼쪽 부분만 따로 정의역을 잘라서 뭐 K, 1X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름 붙여준다면 그 친구의 역함수는 GT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역함수는 없지만 일부분에 대한 역함수는 있겠네 라서 굳이 말을 한다면 FT와 GT는 함수 KX의 부분 역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역을 일부분 잘라서 거기서 역함수. 그러니까 정의역만 내가 잘 잘라주면 충분히 이 범위에서는 K랑 G가 역함수, 정의역만 잘 잘라주면 F랑 K는 이 범위에서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식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엄밀히 뭐 범위가 어떻다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저 범위에서 얘네끼리 역함수, 대충 노란색 범위에서 G라 역함수 이렇게 받아들여두면 되고 하는 짓은 똑같이 하면 돼. 자, 미분 해봅시다. 얘 미분하면 K의 프라임에 FT 곱하기 F 프라임의 T는 1이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자, 당연히 나는 T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은 거지? 나 F 프라임 뭐 구하고 싶지? 5. F 프라임 5를 구하고 싶지. 그렇다니 F5라는 값이 필요하겠지. 분명 구해놨을 텐데 F 얼마였지? 3 이 새끼야 가 될 테니까 따라서 K 프라임의 3과 F 프라임의 5는 역수관계다라는 거지. 따라서 F 프라임의 5는 하고 K 프라임의 3을 구하면 돼. K 프라임은 여기다가 좀 미리 해놓으면 되겠다. 자, K 프라임 X는 자, 지연아 어떻게 됩니까?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 자, 거기에다가 한번 5를 대입해보세요. 얼마가 나올까? 쉬워. 80. 80. 분의 1이겠다. 그지? 거꾸로 80분의 1. 왜냐면 K 플러스 3이 80이었으니까.
어이?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야, k 플러스 5가 아니라 k 플러스 뭐가 해야 되냐? 3인데요. 3 대입해보세요. 24. 24. 따라서 F'5는 2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K 합성 GT는 T다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해볼 거야. 똑같이 쓰면 K'의 GT 곱하기 G'의 T가 1이란 말이지. 또 나는 T에다가 5를 대입하고 싶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G5가 미리 필요해. 근데 아까 구해둔 것 같아. G5 얼마였어? 마이너스의 5였어. 그러니까 K'의 마이너스의 5와 G'의 5가 역수관계다. 내가 궁금한 건 G'의 5입니다. 자, 그러면 K'의 마이너스 5가 필요해. 민준이가 저기다가 마이너스로 대입해 볼 겁니다. 40. 그래서 역수 취하면 40분의 1이다. 그래서 원래 구하고제대로 돌아오시면 H'은 F5 빼기 G5가 8이고 곱하기 5 곱하기 F'5가 24분의 1 마이너스의 4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분수로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해볼게요. 자, 8 플러스 5 곱하기 자, 24랑 120 통분하자. 얼마분의? 20분의 120분의 2. 가 나올 테니까 8 플러스 12분의 1이겠네. 정답은 12분의 97 4번입니다. 아, 빨리 이 단원의 기출문제를 어려운 거 풀어주고 싶다. 되게 재밌는 게 진짜 퍼즐놀이 같아서 일단 시간 남으면 그냥 풀자. 책에 있는 거 11번 보겠습니다. 자, t가 2분의 1 ln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y는 블라블라블라와 y는 x 이퀄 t가 맞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자. f'의 ln 2는 p분의 q 루트 2인데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대충 어차피 식으로 풀 거지 그래프로 풀 거 아니니까 ln 1 플러스 2의 x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뭐야 더럽네 마이너스 2t승 대충 그려. 실제로 이렇게 아래 블록은 안 생겼을 거야. 위로 블록을 생기긴 했을 텐데 상관없어. 얘랑 y는 x 플러스 t가 두 번 만나게끔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랑 여기구만. 자, 그 녀석 사이의 거리를 f의 t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다. 요만큼의 거리가 ft. 자, 근데 어차피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1이다. 나는 x좌표 차이 구한 다음에 얼마 곱하면 돼? 루트 2만 구하면 될 거니까 결국은 x좌표들이 중요하겠네. 라는 걸 볼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풀이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로 해볼게요. 일단 교점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연립해보자. 양면 다 2의 x승, 2의 대가리에 올려볼게. 그러면 1 플러스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승은 뭐가 됩니까? 2의 x 플러스의 t 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야 t야 일단. 교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x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식을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인 느낌으로 2의 x승이 주인공이 2차 방정식인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t승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승은 제로다.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인수분해에서 두 개의 좌표가 나오면 꿀이고요. 안 나오면 뭐 못하는데 인수분해가 혹시 보이나요? 합차 공식으로 이걸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으로 쪼개봤자 합해서 이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잘 안 보여. 그럼 그냥 근해 공식 가자. 2의 x승은 자 민준아 근해 공식 해봐. 2 더하기 뭐지? 2분의 2의 t승 별마 루트 2의 2t 마이너스 4 플러스 4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게 완전제곱을 풀려주면 참 고맙긴 한데 혹시 이거 뭔가에 완전제곱이 되나?
완전제곱이지. 따라서 두 개의 근을 직접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2분의 한 다음에 그냥 플러스로 풀렸다 치면 2의 t승이 몇 개? 두 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t승. 따라서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의 t승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뭐만 남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의 t승만 남겠네. 따라서 2의 마이너스의 t승이고. 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이 순위가 되긴 됐네. 신기하네.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따라서 2의 x승이 이거예요. 정리 한 번만, 아니다. 정리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x는하고 쓰면 되겠지 뭐. 자, 첫 번째 x는 뭐야 이거? ln 취하면 될 거 아니야? 요거. 또 아래 거 2의 x승이 이거다는 뭐야? x가 마이너스의 t다겠지 뭐. 그럼 ft 끝났네. f의 t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낼 건데, 대충 좀 누가 크게 했어. 그냥 대충 위에 거. 위에 게 좀 크게 했지 뭐. 아니 설령 아니면 내가 마이너스만 취해주면 될 뿐이야. 루트 2배 오브 ln 2의 t승 빼기 2의 마이너스의 t승 빼기 빼기의 t다. 의 루트 2배가 거리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자, 그러면 f의 프라임의 t는 어떻게 될 거냐? 미분만 잘해보자. 일단 루트에 2 한 다음에 민준이가 한번 미분해보시죠.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분의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승 똑바로 하시고 플러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다 ln2를 대입하면 되는가 봐. f 프라임의 ln2는 루트 200 곱하기, 자, 저거 뭐 빼기 뭐분의 뭐 플러스 뭐?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분의 2분의 5니까 3분의 5. 3분의 5랑 1이 만나니까 3분의 8 루트 2다. 가 되면서 정답은 11이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다르게 공부하는 걸 더 추천드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깔끔하게 그냥 구해지는 형태였거든. 인수분해 잘 안 보였더라도 그 내공식 때문에 나왔다는 경우야.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더 많은 문제는 x, y 좌표의 교점을 못 구한 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게 더 많이 나와. 이건 쉬운 문제였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 번째 풀이에서 x를 직접 안 구한 채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때 쓰게 되는 것이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이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를 이용한 변수 간의 관계 퍼즐 찾기 놀이를 해볼 겁니다. 필기 다 했으면 일단 답은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그림을 보면서 하기 편하니까 솔루션 2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이 풀이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왜? 다른 문제는 교점이 실제로 안 보여질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둘게요. 이 순간 질문, 저 알파랑 베타는 상수일까요? 아니면 미지수 누구에 대한 함수일까요? t에 대한 함수지. 왜? t가 바뀌면 그래프가 바뀌니까 교점도 바뀔 거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뭔지 상수가 아니고 알파 t, 베타 t라는 함수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귀찮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라고 쓸 건데 함수라는 건 잊지 마라. 그러니까 미분할 때 날리면 안 돼. 상수니까 날린다 이러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알파랑 베타가 만족하는 식이 어떤 식인지부터 써두면 ln 1 플러스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승은 x 플러스 t다. 얘네들의 근을 알파 t, 베타 t라고 둔 상황입니다. 지금. 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뭐냐면 f'의 ln이니까 일단 ft가 뭔데? 루트 200 오브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의 T니까 뭘 구하고 싶냐면 루트 2 해놓고 여기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베타를 알파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했음 둥 알파를 T에 대해서 미분했음 둥 이 식에다가 좀 있다가 ln2를 집어넣고 싶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당연히 베타랑 알파를 미분한 식이 필요할 거야. 그럼 베타랑 알파가 들어있는 식부터 필요하겠지. 그게 당연히 이제 요 녀석이 들어간 식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개치인데 L은 그대로 끌고 가서 우변 간단히 할래? 아니면 싹 다 2의 머시기 승으로 즉 2의 대가리에 올릴래? 이건 개치야. 정호가 하자. 이게 뭐 그냥 오케이 2의 머시기로 할까? 그렇다면 1 더하기 2의 자 2의 알파 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승이 바로 알파 플러스 t다 라는 식이 성립하지. 마찬가지로 베타도 똑같을 거야. 이에 x다 이에 x다 t수 이쪽에 2를 올리기로 했지. 2의 알파 플러스 t승 2의 베타 플러스 t승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맞니?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함수야. 당연히 미분할 수가 있겠지. 근데 미분하기 전에 항상 기억할 것 이런 유형의 문제는 원래 주어진 결국 이거 한 등식 갖고 장난치자라는 문제거든. 한 등식은 수치 대입도 미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의 식에다가 수치 대입 같은 것도 미리 해둔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일단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t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 ln2가 들어간 거가 궁금한 거니까 t에다가 ln2를 좀 대입을 해보면 어차피 알파벳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쓸 거예요. 오케이? 자, 1 플러스 2의 2 알파 ln2 승 마이너스 t에 ln2 들어가면 얼마게? 4분의 1은 2의 알파 ln2 플러스 ln2가 되겠지. 맞냐? 근데 우변 이거 정리하면 이거 뭐 곱하기 뭐임? 2 곱하기 2의 알파 ln2 라는 값이지. 근데 앞으로 이렇게 쓰면 곱하기인지 좀 헷갈리니까 이런 알프니치 미분 표기에서 숫자 대면 내가 빠치지 빠. 그래서 내가 알파에다가 빠친 거를 대입한 거라고 표현할게. 이걸 안 하면 또 헷갈리는 게 안 하면 이게 함수인지 숫자 대입된 건지 내가 헷갈릴 수 있고 뭐라도 표시는 해줘야 되는데 프라임 칠 수는 없고 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나는 이렇게 바로 표시합니다. 괄호 1, 2 치기 귀찮을 때는. 너가 마음에 드는 또 다른 편이 있으면 하면 돼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2에 알파 대입한 것이 얼마냐?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나? 나 계산 잘했어요? 근데 저거 알파랑 이 알파 승이 이거 다른데 그죠? 다르니까 안 되죠. 어떤 방정식이 나올 거냐면 2에 자 2x 승 마이너스 2의 x 승 플러스 4분의 3은 0이다 의 근이 알파 바랑 베타 바지 똑같은 식이었으니까 이게 알파의 ln2랑 뭐 보기 편하게 읽 쓰는 것 뿐이야. 너네 알아서 빠 쓰고 싶으면 빠 써도 돼요. 안 헷갈리면 돼.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난 미분한 게 궁금하니까 미분을 또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해보자. 어차피 대표적으로 하나만 미분할 거야. 그럼 베타도 똑같을 테니까. 오케이. 자, 미분해봅시다.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게 2의 알파 t라는 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일단 자기 자신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2의 2알파 t에다가 속미분을 뭐 나와야 돼? 2의 d알파 dt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얘는 그냥 2의 마이너스 2t 승이라는 거 미분이니까 2 앞으로 빠져나왔다요. 2의 마이너스의 2t 승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지수함수가 또 미분을 하면 일단 자기 자신 2의 알파 t 더하기 t 승에다가 속미분으로 뭐가 나와야 될 거냐면 d 알파 dt 플러스 얼마? 1. 이게 나와야 되겠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베타도 똑같을 거니까 무시하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나는 t에다가 뭐 대입하고 싶은 거야? ln2 ln2 대입하면 d 알파 dt에다가 ln2 대입하게 나오겠지.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알파 ln2야. 근데 알파 ln2가 지금 잠깐 뭔지 몰라. 이거에 근인 건 알지만 모른다 치고 그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뭐야? 2에 2 알파 ln2 바로 이제 써야겠다. 2 알파 바 곱하기 2 곱하기 d 알파 dt에다가도 똑같이 대입한 바에 그냥 바 원래 t에다가 ln이 쓰는 건데 귀찮아서 그 다음 플러스 얼마? 2분의 1 여기 어떻게 되겠냐 2에 알파바 플러스 ln2 곱하기 d 알파 dt에다가도 ln이 대입한 거 플러스 1 맞냐? 그치?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d 알파 dt는 d 알파 dt에 바 대입한 거 곱하기 하고 좀 묶일 거 묶어보자. 2 곱하기 2에 2승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 2 알파 바승 그 다음에 얘네 넘어올 거야. 얘 넘어오면 2에 ln 2승은 빼자 뭐냐? 마이너스 넘어갈 거니까 2에 알파바 승이지. 이게 지금 d 알파 dt가 있는 한만 남긴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우변에는 여전히 2에 알파 바승 이건 정리하기로 했었지 2 곱하기 2의 알파 바승 이거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숫자 2분의 넘었으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겠지. 마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면 d 알파 dt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떡하지?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어 보일까? 내가 2의 알파 바 승 관련된 요거에 관련된 식 중에 아는 거 뭐 있어? 저기. 이게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뭐 생각을 어떻게 해볼까? 이거를 차수를 낮추고 높일까? 근데 앞에 있는 거는 저거 괄호 안에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 뭐가? 이거요? 개수 안 맞잖아요. 2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배면 2고 4잖아요, 빙시야. 아깝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소거할지 얘를 소거할지만 고민하고 있던 거야. 어느 쪽이 좀 갈까 해가지고. 그냥 보기 편하게 이 얘는 얘 더하기 얘 더를 바꿔볼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2에 2알파 승 빼기 4분의 3인가요? 플러스인가? 빼기 맞나? 빼기 맞지 않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결국 따라서 d 알파 dt에다가 바, 즉 미분계수는 이거 밑으로 내려갔다 보니 이거지. 따라서 2에 2 알파 바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2배의 2의 알파 바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베타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진행이 되겠지.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둘 결국 뭐 하고 싶어? 빼고 싶. 빼고 싶지. 따라서
따라서 얘는 d베타 dt 마이너스 d알파 dt는 자 이제는 좀 빠 안 쓸게. 이제는 좀 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금 다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2에 2 베타 승 마이너스 4분의 3 그거 분의 2의 베타 승 마이너스의 2분의 1에서 2의 알파 승 빼기 4분의 3분의 2의 알파 승 마이너스의 2분의 1 얘를 계산하고 싶다요. 이게 ln2가 대입된 상황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차수 높았던 게 좀 패차가 아니라 귀찮지 않나? 할 수 있나? 이거 괜히 통보해버릴 때만 3차 나오니까 좀 너무 더러운 것 같은데 1차로 바꿔줄 걸 그랬네. 1차로 바꿔주자. 2의 2베타 승이 뭐다를 생각하고 이거 분모 바꿔봐. 2의 베타 빼기 2분의 3 2의 베타 빼기 2분의 3 2의 베타 빼기 2분의 3 민준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자 이렇게 나오겠지? 네. 알파랑 베타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자 이제 얘를 정리를 하자. 인데 바로 통분하기보다는 항상 미적분에서는 분수식 나오면 최대한 대분수로 빼라고 했어요. 이거 대분수로 뺄 수 있지. 앞으로 1 정도 빼면 1 플러스 똑같은 분모 분의 뭐 나오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니야? 플러스 1이네요.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에다 1 더할 거니까.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 뺄 거지. 그러면 뭐 빼기 뭐만 남을 거냐면 2의 베타 승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에서 2의 알파 승 빼기 2분의 3분의 1만 남겠지. 맞아. 자 그러면은 통분할 겁니다. 통분하면 분모는 어떻게 될 거냐? 잘 봐라. 얘 곱하기 얘가 먼저 나오겠지. 그럼 4 곱하기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이지. 근데 그게 뭘까? 했을 때 이 녀석의 근이 알파승 베타승이라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2의 알파승 물론 대입한 거 플러스 2의 베타승이 얼마야? 2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을 곱한 게 얼마야? 이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상태지. 따라서 이걸 이용해보자. 분모 통분할 때 얘 곱하기 얘 하면 뭐야? 3 마이너스 3 괄호 얘 더하기 얘지. 얼마야? 맞냐? 플러스 상수항 부분 얼마? 4분의 9. 그 다음 분자는 크로스를 또 빼야 되겠다. 빼야 되니까 먼저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니까 2배의 2의 알파승 빼기 뭐임? 2의 베타승만 남겠지. 그럼 2의 알파승 빼기 2의 베타승이 얼마인지 보자. 2의 알파승 빼기 2의 베타승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요 제곱인 4에서 이거 몇 개 빼주면 돼? 4개. 4개 빼주면 되지. 맞냐? 그래서 그것이 1이다지. 맞냐? 자 그러면 2의 알파승 빼기 2의 베타승이 얼마야? 풀마 1 뭐겠어? 마이너스 1이지. 내가 오른쪽을 베타라고 뒀으니까. 그래서 2의 알파승 빼기 2의 베타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 마이너스의 2 분모 3 빼기 6 플러스 4분의 9 해결하시면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번분수 처리하시면 얼마냐? 플러스 3분의 8 맞냐? 3분의 8 그럼 아까처럼 3분의 8 루트 2가 나오지. 오케이? 이쪽으로 푸는 풀이가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되는 풀이에요. 아까처럼 교점 알파 베타가 직접 구해지는 형태는 좀 유일하게 좀 특이한 쉬운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30번으로 나왔는데 야 이거 구해지잖아 얼토당토 없네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변수 간의 관계를 쭉 끌고 가면서 D알파 DT 계속 끌고 가면서 미분계수인 거 잘 표시해서 헷갈리지 않으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문제들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음? 이제 이런 거 요게 이제 요즘 트렌드인 킬러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구해지는지 안 구해지는지 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뭐 이게 더 구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저풀이로 접근하는 게 더 아니 해보면 되지. 근데 해보면 대부분 안 돼서 그래. 당연히 이거 되면 아까 풀이가 훨씬 쉽긴 하잖아. 근데 대부분이 안 구해지게 되니까 그래. 이건 좀 출제를 몰라. 약간 버그를 쓰신 건지 뭐 알아내면 쉽지롱 알아내보셈 이런 의도로 낸 건지 모르겠지만 답이 구해지면 좀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 안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간의 관계식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수투를 못하는데 미적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수투에서의 변수 관찰도 못한 새끼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막 확통해야 되는데 미적분 하겠다는 놈들이 너무 많아. 어려워.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가 이제 여비법이고요. 실제 기출문제 어려운 거 1번 뒤쪽이나 3번에서 재밌는 거 많이 만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좀 그려봅시다. 오늘 아침 테스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나오겠지. 자, 근데 여러 가지 미분법은 그래요. 수랑 달라. 그러니까 내가 리마인드를 해줄 게 있었어. 근데 함수의 그래프부터는 수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미분만 잘 하시고 그래프 관찰하면 되는 거여서 문제가 아닌 개념으로서 내가 다시 새롭게 알려줄 건 없었다. 이건 개념의 MSG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미분 당할 함수들이 좀 달라졌을 뿐이야 였거든.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 쭉 개념을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 거 없습니다. 한 좀 유일한 달라지는 점은 한 6페이지 정도? 빠르게 볼까? 6페이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함수에서는 무슨 선이 생길 수 있냐면 점근선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점근선 기준으로도 좀 관찰이 달라질 거다. 해서 지금 주제가 접선의 개수였는데, 접선의 개수라는 건 결국 평변이랑 미계가 같다씩 세워놓고 접점의 개수 구하면 되는 문제였지 않냐. 근데 그거를 좀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점근선 기준으로도 접선을 그을 수 있냐 그을 수 없냐가 달라진다. 이 정도의 배경지를 갖고 있으면 식만으로 보기 힘들 때 직관으로 그래프 그려서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곡선의 볼록과 오목을 공부할 텐데, 그지? 2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볼록의 바깥에서는 그을 수 있고 볼록의 안쪽에서는 긋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변곡접선 등등이 관찰의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3차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 밑에 수투에서 했었던 내용이 변곡접선을 기준으로 공부했던 것이었다. 이런 걸 리마인드 하시면 되고 실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부터의 필수 유형 정리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로 포함해서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로 넘어와서의 함수의 증감과 극값도 동일한데 하나 달라지는 부분 바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계도 함수가 들어오지. 자, 수투의 관점에서 f'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면 극값이지? 풀에서 바로 바뀌면 어때? 극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가 된다. 근데 3차 함수나 4차 함수는 그 기준 좌우에서 양수냐 음수냐를 구하기가 되게 쉬운데, 만약에 복잡한 함수가 됐을 때 결국 좌우에서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좌극한 우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면 0의 좌극한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합성함수라든지 사인분의 코사인 막 이상하게 있고 막 복잡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대입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 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는 거였어. 일단 이계도 함수라는 건 민준아 누구의 증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이라는 거. 아니 F 프라임은 누구의 증감을 나타내는 척도야. F의 증감. 그럼 F 더블 프라임은 누구의 증감을 나타내? 프라임의 F 프라임의 증감을 나타내는 척도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f의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플러스에서 0을 찍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f 프라임은 뭐 하고 있다야? 그렇지? f의 프라임은 갬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f의 더블 프라임은 무슨 수일 거야? 음수가 되겠지. 그 다음 반대로 f의 프라임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에서 순간 0 찍고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f 프라임은 뭐하고 있냐? f의 프라임은 증가하고 있어. f의 프라임이 증가한다는 건 f의 더블 프라임이 무슨 수란 뜻이야? 양수란 뜻이겠지. 자, 따라서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데 기울기가 0인 순간은 바로 극대가 되겠구나. 그 다음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큰데 f의 프라임이 0인 시점에선 극뭐겠구나. 소겠구나라는 걸 가능할 수가 있겠지. 요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 우극한 좌극한이 아니라 그냥 그 지점의 값을 대입해서 f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살펴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관찰하기 힘든 합성함수면 합성함수의 극한을 생각해야 돼요. f0 빼기는 3 플러스니까 g3 플러스는 양수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이계도 함수까지 가면 그냥 그 지점을 대입만 하면 되니까 좌우의 그 미세한 그 관찰할 필요가 없다. 단점은 2번 미분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그냥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관찰할 수 있으면 원래대로 그냥 극대극소를 치면 되는데 좀 함수가 복잡하거나 F합성 G처럼 더럽게 생겼다 그러면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극대극소를 확인하시면 된다. 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극대가 되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상황 이게 F의 더블 프라임의 음수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극소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F의 더블 프라임이 양수였으니까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단서를 증가함수뿐 아니라 볼록성까지 따져야 된다. 그지? 그래서 그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다 라고 하겠죠. 다음 페이지 가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 방금 했던 말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아,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함수는 어디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어디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그럼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르겠다? 변곡점이라고 부르겠다. 요거는요 도함수 때랑 똑같아요. 질문합니다. 기울기가 0이면 다른 말로 f'이 0이면 그 값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똑같이 더블 프라임이 0이면 변곡점이다. 맞아 틀려? 틀려. 민준아 그 값 언제 생겨? 그 값을 f 프라임의 부호가 변곡점 언제 생겨? 그 더블 프라임으로. 그치. 부호 변화를 꼭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건 있긴 해. 변곡점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야. 뭔 말이야? 이거 꽤 자주 나오는 건데 y는 x의 세제곱의 역함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지. 얘는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게? 무한이지. 곡선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만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이런 함수는 그래프가 매끄러운데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고 얘는 미분 계수도 없으니까 이계도 함수도 없어요. 그치? 하지만 변곡점인 건 맞아요. 그치? 아볼에서 이걸 바뀌었으니까 그런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긴 하지. 그런 내용이 오른쪽에도 적혀 있습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변곡접선이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읽기 자료입니다. 아래로 볼록하다의 데피니션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적어둔 건데 문제 풀이할 땐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필유정이 쭉 있어요. 필유정 집에서 숙제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22번 방금 같이 했던 뭐 극대극소 변곡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그려보자 인데 또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뒀습니다만 이제 23쪽에 있는 것처럼 미적분에서의 그래프는 무슨 선이 생길 수 있다? 점근선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유리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점근선 관찰을 꼭 해보자 라는 이야기. 예시만 봐봐. 밑에 있는 예시 동그라미 1번. y는 x 더하기 x분의 1. 생각해보면 당연히 x 무한대로 가면 거진 뭐랑 비슷하겠냐? x랑 비슷하겠지. 왜냐면 x분의 1은 거의 사라질 테니까.
그게 바로 점근선 y는 x가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있는 유리함수도 항상 미적분에서 분수함수 나오면 대분수로 빼라 그랬다. 이 가분수인처럼 냅두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빼봤더니 오른쪽처럼 나온대. 이건 내가 해놓은 거.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뭐랑 가까워지겠어요? 2x 플러스랑 가까워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점근선은 2x 플러스 1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지수로 함수가 곱해진 거 다음 페이지에 있겠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힘겨루기는 직관적인 느낌입니다. 셋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친구지만 지수함수가 힘이 제일 세고 그 다음이 누구야? 다항이야? 로그야? 다항이고요. 그 다음이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분수 형태에 만약에 지수가 들어있고 여기에 다항함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야? 0.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다항함수가 있고 여기에 로그함수가 있으면 물론 최고차의 개수 다 양수 이렇게 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조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 그냥 상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를 곱한 형태. 여기부터 조금 천천히 복습해볼까? 어차피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자, 얘를 통해 한번 봅시다. 자, fx가 x-1에 2의 x승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대충의 그래프의 개형은 좀 먼저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자, 지수함수는 절대로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는 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x절편은 무조건 누구 함수만 보면 돼? 다항함수만 보면 돼. 따라서 얘는 1,0만 분명 지날 거다. 그 다음 부호 관찰해보면 1보다 오른쪽일 때 무슨 수야? 양수. 1보다 왼쪽일 때는 음수. 그 다음에 극한을 생각을 해보자. x가 커지면 존나 커지겠지. 그 다음에 x가 작아지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싶어 하지만 얘는 어디로 가? 0. 힘은 누가 더 세? 지수함수가 더 세니까 0으로 가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 그래프가 무한대로 발산할 건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분명 매끄러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고 분명 한 요 정도 지점에 무슨 점이 생기겠다? 변곡점이 생기겠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돼. 자, 일단 이런 구조도 봐봐. 얘 미분해볼게. f 프라임 뭐임? EX 이렇게 나오겠지. f의 더블 프라임 뭐임?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미분을 해도 곱해진 다항함수의 차수는 계속 어때? 같지? 그 말은 fx equal 0, f 프라임 x equal 0, f 더블 프라임 x equal 0을 풀 때의 방정식의 차수가 다 똑같은 거지. 맞냐? 물론 개수, 실근의 개수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맥시멈 가능한 변곡점의 개수, 맥시멈 가능한 극값의 개수, 맥시멈 가능한 x절편의 개수는 다 똑같다는 거지. 다 한 개로. 실제로는 1차식이니까 1차식은 무조건 실근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도 하나 있던 거고 변곡점도 마이너스로 하나 있던 거고 극점도 하나 0이라고 있던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2차식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x괄호 x-1괄호 2의 마이너스 x승. 얘도 항상 뭔가 미분하기 전에 대충의 느낌은 가져가는 게 좋다. 자, 민준아 x절편 어디? 0하고 1. 1보다 크면 무슨 수? 양수. 왜? 부호는 어차피 누구 따라갈 거야? 다항함수 따라갈 겁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요. 따라서 0에서 1 사이는 음수.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다시 양수입니다. 근데 극한을 생각해보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마이너스 x 승이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해? 0으로 가고 싶어해. 양수인데 0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매끄럽게 가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또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갈 것 같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발산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구나 대충 이렇게 판단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극값 또는 변곡점의 위치를 직접 찾아보면 돼요. 자, 이 그림 느낌에서 변곡점 몇 개 있어 보여? 그렇지. 여 정도가 변곡이고 여기가 변곡이야. 극값은 2개 보일 테고 식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f의 프라임은 자, 얘는 편의상 2의 마이너스 x 한 다음에 전개를 해두는 게 암산이 좀 편할 거야. 자, 2의 마이너스 x는 반복이 될 텐데 조심하자. 얘 속미분 때문에 얘 마이너스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있을 거고 얘 미분할 때 뭐가 나와?
2x-1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2의 마이너스 x는 바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판별식해보면 판별식이 양수라서 두 개의 그 값이 있었다. 뭐 더러우니까 안 구할게요. 자, 그 다음 f의 더블 프라임 해봅시다. 2의 마이너스 x승에 얘 속미분했을 때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얘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의 2x 플러스의 3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4니까 1과 4가 변곡점일 거고, 실제로 여기가 1이었네. 여기가 4인가 봐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 다음 3번 x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세제곱까지만 좀 해보자. 4제곱 곱하기 잘 안 나오더라고. 자, f의 프라임도 미리 구할까? 2의 마이너스 x승 반복된 다음에 속미분되니까 마이너스 x 3승. 얘 미분하니까 얼마? 3x의 제곱. 자, f의 더블 프라임 x도 2의 마이너스 x승 한 다음에 정어우 속미분 때문에 일단 먹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얘 미분하니까 먹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자, 따라서 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 얘 x 묶어낸 다음에 완전 제곱식 하면 실근 3개야? 아니면 1개야? 3개. 3개. 그치?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은 실근 2개 있을 거니까. 그러면 변곡점 3개.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으로 묶여. 인수가 짝수에 있는 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기울기가 0이긴 하나 부호가 안 바뀌니까 쉬었다 가는 곳이지. 쉬었다 가는 곳이 무슨 점이니?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측과 함께 그려보자. x가 0보다 클 때 무슨 수?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부호는 한 번밖에 안 바뀌겠군. 그 다음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음? 0으로 수렴할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무한대니까 존나 작은 수가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 얘 기울기가 0일 때 쉬었다가 극값을 한 번 가질 건데 그게 어디다? 3이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변곡점이 어딨냐? 하나가 0에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3 기준 대칭으로 있겠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이니까 여기가 아볼에서 위볼, 다시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이런 지점이 있겠지. 됐냐? 뭐 이런 식은 많이 그려보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삼각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미분 잘하면 되고, 뭐니? 기함수다 의함수자 정도의 관찰은 좀 해놓고 미분을 직접 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느낌. 이것도 문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말이지 이제 주기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 30번부 30페이지 봅시다. 여기 너무 더워. 진짜 우리 지금 공부한 지 몇 번 지났니? 30번밖에 안 지났니? 20에? 아니, 그러니까 2교시 시작하고 1시간 10분 20분? 7월? 맞아? 10시 10분까지 했어요. 약간 27분까지 쉬는 시간. 딱 1시간이야? 그래요? 저 새끼 10분에 몇 번도 끼가 없는 거 보소. 10시 10분 한거 했어요. 그럼 쉬었다가 이제 주기분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 거냐면 10번까지, 9번까지 있는데 이거 다 좀 분량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남은 1시간 동안 그거 빡세게 풀어보겠습니다.